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말인데요. 자유한국당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앞서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가 여당 원내대표시니까 국민들이 여당의 입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체제가 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체제와 사실상 무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네.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지금까지 2000년 김정일 위원장 간에 있었던 6.15 정상회담 때도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된 바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체제와 또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논란이 된 발언인데요. 네, 문정인 특보는 사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멘토 같은 분인데 네. 그동안 사실 몇 차례 너무 정부 입장보다 좀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일부지만 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특보님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시거든요. 이 관련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이긴 한데, 아주 정치적 상상력도 풍부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꼭 그 말씀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네. 네. 참고만 하실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럼 여당에게 문정인 특보란? 상상력이 풍부한 자유로운 전문가.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많이 듣는데 네. 참고를 많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때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또 분명하게 세워 나가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정상회담 뒷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저랑 얘기한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이설주 여사랑 두 분이 입 벌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또 관심이었던 모양이에요. 두 가지 다 아세요? 저 밑에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한참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또 이제 술도 따르고 같이 한잔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가서 꼭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이산가족이 13만이 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절박한 문제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여서 저희가 이산가족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102세시고요. 네. 북한에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리고 또 마침 저희 아내도 함경도의 단천이고 또 저희 아내도 역시 이산가족이어서 이 사진은 어떤 겁니까? 네, 저기 하얀 머리의 분이 저희 어머니고 네. 그 앞에 앉고 계시는 분이 저희 북한에 있는 누님입니다. 언제 때인가요? 그러면 2000년에 2000년에요? 거의 60년 만에 딸을 2010년. 2010년에 네, 금강산에서 만났던 장면인데요. 네. 60년 만에 만난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말 시급하고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네. 하여튼 이산가족의 문제를 빨리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정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누님입니다. 네. 누님이 그러니까 북한에 그 중에 그러면 두 분 중에 큰 분이에요. 큰 누나시군요. 큰 누님만 만났습니다. 큰 누님만 만나셨고요.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많이 닮으셨어요. 저기는 네.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고요. 아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자,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원하게 한잔했습니다. 술 잘하던가요? 김 위원장이?
네, 여러분들한테 술을 받아서 이렇게 그러셨어요. 마시는 네. 장면도 봤고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오늘 그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큰 길로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여튼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한잔 하시는데 아주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직접 만나봤더니 뭐 물론 여러 언론의 보도가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 같았어요? 글쎄 이제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동안 뭐 이 그럼요. 미사일 네. 발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저도 이제 저 만찬장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가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으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술도 시원하게 한잔 하시는 거 보니까 예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화통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만찬장에 잠깐 뵌 거 가지고 다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한양 만찬장 사진 몇 장이 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이 사진은 문정인 특보가 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있고 오른쪽은 누굽니까? 현성월 씨와 가운데 있는 네, 분은 그 마원춘 씨라고요. 네. 그 노동당 문예 담당 부부장이시죠. 네.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랑도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문예 담당이어서 저렇게 현성월 씨 그렇군요. 뭐 이렇게 조영필 씨가 있고 네. 정세현 전 장관 네, 네, 네.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역시 아이고 이게 저기 저 거의 간직할 사진인데요. 네, 마침 저 조영필 가수가 네. 저한테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 반갑게 맞았고 선배님이신 거죠? 네네네. 네. 조영필 선배님. 네, 네.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저로서는 뭐 아주 굉장히 추억에 좋아하는 남을 분이어서 사진입니다. 네, 네. 추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이 네, 사진 이 역시 사진은요? 네. 네. 왼쪽 저 문재인 특보 왼쪽에는 임동원 장관. 임동원 임동원 장관이시군요. 장관. 네. 네, 임동원 전 장관이시군요. 이날 환영 만찬에서는 정치인으로는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만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이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이렇게 의리 없는 정치 처음 봤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 불러놓고 민주당 당청 만찬회로 이렇게 한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참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가 하는 그런 암울한 마음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특정 정파와 특정 정치 세력만의 소유물로 또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이제 공간의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분위기가 저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굉장히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심이 아직 풀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날 만찬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자리였으면 누구라도 가도 괜찮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예측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해서 이게 뭐 또 조금 그 다른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아마 그런 그런 고려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하신 대로 이것을 뭐 특정한 정당이나 이렇게 될 일은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 평양으로 가는 뭐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이번에 그 한국당도 또 어떤 야당도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청와대로부터 들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말 뭐 흔히 하는 말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지난달 임시국회 그야말로 뭐 공쳤습니다. 네. 빈손이었고요. 이달 임시국회도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그러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거 어제인가요? 어제 사진 같은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뭐 월요일 지난번, 네. 지난 월요일. 그렇군요. 네. 여야 원내대표들 모이신 것 같은데, 네. 저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국회가 빨리 여야 간의 힘을 모아서 지금 뭐 민생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 입법도 해야 되고 특히나 추경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군산 등 이렇게 고용 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판문점 그 선언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또 국회의 후속 조치도 필요한 부분들은 또 처리해 나가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걸려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바른미래당은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아주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그 자유한국당 그 야당들이 그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러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서 아직 조율이 잘 안 돼서 뭐 국회가 좀 막혀 있는 형편입니다. 네. 드루킹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합의서 체결한 거 국회에서 비준해야 하는 문제도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해 놨는데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해서 어떤 정책도 지지한다 이런 발의돼 있던데 우리 뭐 이런 지지 선언 하나가 나오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러게 이게 남북 간의 그 담이 높은데 그 요번에 이제 그 남북 간에 5cm 되는 조금 아주 낮은 네. 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분계선, 그게 이제 분계선이죠. 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못 넘었는데 그걸 쉽게 넘었는데 네. 여야 간의 담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미국 하원에서도 그 지지 결의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저런 논의조차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답답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정말 대국적으로 소위 남북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의 문제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이런 정쟁적 요인은 좀 내려놓고 이번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홍준표 대표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주사파라고 하시는 건지. 근데 쭉 들어보니까 민족 자주의 원칙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민족 자주의 원칙은 72년에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에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 여기에도 민족 자주의 원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7대 우리 홍준표 대표도 그때 국회의원이셨고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거기 1장 1조에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 자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주사파들이고 이적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 말씀대로 하면 그때 함께 그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그것도 이적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말씀대로 하면 박정희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이적 정부 아닙니까? 주사파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전망이 밝은데 그때 좋은 합의가 나오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지 네.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일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오시니까 그 부분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네. 뜻인지요? 네. 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네.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지금 던지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욕설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요. 200조 원을 약속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200조 원을 200조면 약속했다는 우리 정부 말은 예산의 절반이네요. 네. 저거는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말이죠.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침 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막말에 대해서는 국회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러 가는 걸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200조라고 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전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드루킹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한국당 아직도 천막농성 중인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임시국회 여러 가지 의사일정 합의되는 조건으로 그 특검 법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신지. 특검은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보좌관도 지금 부르고 뭐 조만간에 김경수 의원도 불러서 조사를 할 모양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다 증거는 다 증거는 다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어디 뭐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보고 그것이 미진한 경우에 특검으로 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유한국당과 이제 그 다른 야당이 내놓은 합의한 거를 보니까 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이렇게 딱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선 전체를 문제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쟁으로 확 부풀릴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네.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드루킹이라는 이른바 디지털 정치 브로커가 의도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대가가 미흡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당을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 주장처럼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런 어떤 드루킹 일당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댓글을 뭐 이렇게 추천수를 조작하거나 이런 걸 유도한 것인지 따라 앞에 부분은 피해자고 뒤에 부분은 공범이란 말이죠. 이 사건의 출발은 그 지난번 평창올림픽 과정에 그때 이제 그 남북한 간의 그 단일팀 만든 그거를 이제 막 누가 이 기계까지 이용해서 네. 그 여론 조작을 하고 댓글 조작을 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피해자인 거고요. 그렇게 조사하다 김경수 의원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나왔는데 지금 전자로 얘기하신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리고 했던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협박하고 뭐 그랬던 사건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뭔가 관련이 깊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뭘 하려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뭐 넘어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 돈이 넘어갔든지 그런 조직을 운영할 자금이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게 넘어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을 썼다가 돌려준 그 돈 관계는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무슨 청탁, 그러니까 청탁을 대가로 일을 할 수도 있죠. 오사카 총영사.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청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였다면 김경수 의원이 지금 이 정권 최고의 실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박근혜 정권처럼 최순실이 사람들 여기저기다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김경수 의원도 충분히 그렇게 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겠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이 열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이제 처음에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일당을 뭐 잘 모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건데 나는 그냥 수동적이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수차례 문자가 오가고 기사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김경수 의원이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처음과 상황이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네. 두 번째 기자회견, 상당히 관련이 있는 또 청와대에다가 사람을 추천한 것 이런 것 등등을 김경수 의원이 바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정정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가지 이제 URL 나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 그 맞는 기사 또는 뭐 이런 기사들 이렇게
그 URL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지시를 했다거나 뭐 조직적으로 연결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거 전체 기간 동안에 한 열 몇 건 했다는 건데 그런 정도는 보통 선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들도 대개 그런 정도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더 특검을 받아버리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특검에 관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검찰 수사의 중간 결과도 나올 거고요. 네. 그러고 미진하면 특검을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정쟁으로 부풀려서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꼭 특검 때문만일까? 사실은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을 보면 4월 27일 날 국회 소집을 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4월 달은 국회법에 의해서 소집되는 국회입니다. 그때는 전체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 한 번 회의를 하지 않고요. 그러다가 4월 27일 날 전체를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소집해요. 그러니까 보이콧하면서 5월 국회를 또 소집하는 하루의 빈틈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특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체포동의안 2분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방탄국회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알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시간 때문에 한 하나만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판세는 뭐 저희 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좀 지난번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이 많아서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11곳까지 최대.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요. 또 선거 때 여론은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보여나가야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 지지도에 기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